수요일 새벽에 열렸던 UEFA 챔피언스리그,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재미나게 물고 물리는 형국이 된 B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 강호죠. 레알 마드리드하고 인터밀란이 부진에 빠지면서 아주 흥미로운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무엇보다 집 잃고 타양살이하는 샤흐타르에게 두 경기를 다 진 레알 마드리드의 부진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모두들 마스크 꼭 챙겨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도 한 경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뉴캐슬 구단 내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오면서 트레이닝 센터를 폐쇄를 했고요. 선수단 전원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에 열릴 예정이던 에스턴 빌라전이 좀 기약 없이 연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축구도 또 멈추는 때가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유럽 챔피언스리그 B조 상황이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수요일 새벽 샤흐타르 원정 가가지고 0대2로 졌어요. 1차전 때 홈에서 0대3으로 끌려가다가 2대3으로 지기도 했었는데 샤흐타르한테 결국 이제 2연패입니다. 두 번 다 지금 지게 됐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좀 사실 원정이 아닌 원정 경기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크라이나 최강팀인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 이 팀이 지금 한 6년째 타양살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홈구장이 피폭 당하기도 할 정도로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홈구장을 본인의 어떤 연고지인 도네츠크가 아니라 수도지인 키예프에 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홈구장에 있는 도네츠크가 지금 분리 독립을 원하고 있는 친러시아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반군이죠. 반군에게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계속 다른 도시를 홈으로 좀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에서 동쪽 끝부분, 그러니까 러시아 접경 지역을 확대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내전 중입니다. 여기 돈바스 지역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데요. 말로는 휴전이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전시 상태나 다름이 없고, 샤흐타르의 홈인 도네츠크 지역, 그리고 이제 그 도시인 도네츠크 시가 딱 거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지역은 지금 따로 정부를 세워가지고 루안스크 지역하고 함께 노보러시아가 그러니까 약간 신러시아 연방국가로 이제 독립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친러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리비우, 뭐 하리코프, 지금 지도 보시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홈 경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여름부터는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예프에서 임시 홈구장을 지금 쓰고 있는 팀입니다. 이 샤흐타르 도네츠크가요. 그러니까 지도 보시면은 뭐 거의 전국을 유랑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 건데, 아무튼 우크라이나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홈이 아닌 팀, 샤흐타르 상대로 지금 원정을 가서 또 졌기 때문에 졸전 끝에 참 이 경기 보면 이게 레알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수비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 샤흐타르전에서 덴티뉴한테 선제골 내줄 때 이 장면을 보면 박스 안에 수비수들이 많은데 이게 특히 바라는 참 못할 때 보면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어이없이 골을 내주고 또 서로 탓을 하는 모습까지 또 나오면서 아무리 좀 세리오 라모스가 빠졌다고는 합니다만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좀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샤흐타르전에서 유독 지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좀 결과도 안 좋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오죽하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 지네딘 지단 감독 경질위기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지단 감독은 일단 공식적으로 뭐 사임할 생각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지금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까지 조별리그 통과를 못한 적이 챔피언스리그 체제에서 한 번도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안 좋은 역사를 쓰게 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단 감독의 거치도 좀 변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고지 홈이 아닌 곳에서 계속 이제 홈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수들도 우크라이나 선수들보다 브라질 선수들이 많습니다.
브라질에서 우크라이나로 귀화한 선수까지 치면 이날 선발에만 브라질 선수가 11명 가운데 6명이었어요. 예. 아무튼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인데 레알 마드리드를 잡으면서 순위도 2위까지 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별리그가 5라운드까지 치러졌습니다. 고작 한 경기밖에 남진 않았는데 여전히 이 B조에서는 좀 물고 물리면서 16강 진출팀이 단 한 팀도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순위표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보시면은 네 팀 모두 여러분 이런 순위표 굉장히 보기 드물거든요. 네 팀 모두가 5경기 하는 동안에 승리, 무승부, 패배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좀 희귀한 케이스고 딱 봐도 혼란스러운 조라는 게 눈에 보이죠. 1위는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호죠. 메넨글라드바흐인데요. 2승 2무 1패 승점 8점을 따고 있고 그 뒤로 2위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승점 7점, 3위가 레알 마드리드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샤흐타르하고 승점 같습니다. 근데 UEFA 대회는 상대 전적이 골득실에 우선하기 때문에 골득실은 앞섭니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2번 다 졌잖아요, 샤흐타르한테.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밀려서 좀 3위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1, 2위만 16강을 가고요. 3위를 차지하게 되면 유로파 리그로 넘어와서 손흥민 만나려고 그러나? 네. 계속 유럽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4위는 그냥 탈락입니다. 자, 지금 이 B조에서 4위는 이제 콩테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터밀란입니다. 네, 승점 5점이고요. 1위하고 4위 승점 차가 3점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밀란이 레알 마드리드한테 다 지면서 지금 꼴찌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날 대진표인데요. 지금 다음 주입니다. 12월 9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 5시에 10일 5시에 열릴 텐데 1위 메넨글라드바흐는 이제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랑 붙게 되고요. 꼴찌인 인터밀란은 이제 샤흐타르 도네츠크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비조 상황이 재밌는 게 이제 꼴찌인 인터밀란조차도 16강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위 메넨글라드바흐도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한테 지면은 16강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결정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위한테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 뭐 따낼 수 있긴 합니다만 챔스하고 유로파는 사실 뭐 천양지 차니까요. 자, 지금 B조가 더 복잡해진 거는 상대 전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순위표 보시면은 이제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샤흐타르가 레알 마드리드한테 골득실은 무려 7골이나 좀 뒤져 있어요. 왜냐하면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홈에서 6실점 또 원정 가가지고 4실점 무려 10골을 내주는 바람에 골득실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진합니다. 꼴찌예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를 2번 다 잡았기 때문에 골득실이 레알 마드리드한테 7골이나 뒤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보다 앞서 있는 샤흐타르입니다. 이번 시즌에 거둔 2승이 전부 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를 한 거기 때문에 골득실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승점이 같을 때는 상대 전적이 우선한다. 이게 챔스 룰입니다. 경우의 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메넨글라드바흐, 이기거나 비기면 16강 무조건 진출하고요. 지면은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유로파리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유로파리그는 확보, 꼴찌할 일은 없는 메넨글라드바흐입니다. 다음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샤흐타르 도네츠크는 이기면은 무조건 16강 진출하고요. 비겨도 메넨글라드바흐가 레알 마드리드한테 지지만 않으면 16강에 진출합니다. 지면은 뭐 챔스는 끝이고 다른 경기장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리그 여부는 여전히 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3위 레알 마드리드. 지금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지금 관심사기 때문에 이기면은 무조건 16강 진출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이기면은 16강은 무조건 진출하는데 지면은 뭐 챔피언스리그 그냥 끝이고요.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가 좀 복잡한데요. 인터밀란이 샤흐타르를 잡아주게 되면 인터밀란이 8점, 샤흐타르는 7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비기는 경우니까 레알 마드리드하고 인터밀란이 승점 8점으로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이 둘의 관계는 레알 마드리드가 인터밀란한테 상대전적을 앞서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2위로 16강, 인터밀란이 3위로 유로파리그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네 팀들이 서로 간의 상대 전적이 물고 물리는 관계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이번 B조 마지막 한 경기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제 묘미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4위 인터밀란. 여긴 뭐 오히려 간결합니다. 마지막 경기 샤흐타르를 홈에서 잡게 되면 다른 경기 그러니까 메넨글라드바흐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비기지만 않으면 16강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이제 글라드바흐가 비기면은 인터밀란이 이겨도 바로 탈락을 하게 되고요. 3위로. 굉장히 좀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네 팀 모두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무튼 지금 B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마지막 경기에서 아무튼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승리가 절실한 것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인데 레알이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원정에서는 막판에 극장골로 간신히 비겼었거든요. 이번에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지막 경기를 이겨야 되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도 인터밀란이 샤크타르 지난번에 붙었을 때 꽤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겼는데 그때 이번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정말 이 두 경기가 종료일수를 올릴 때까지 아무도 결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그 16강 진출팀 여부가요.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조가 되고 있다는 소식. 레알 마드리드가 과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도 못하는 팀이 될 것인가? 좀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 쏠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소식 볼리TV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